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이제 곧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해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랬듯이 2022년도 여전한 한류의 인기로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주축으로 한 K-팝은 더욱 많은 전 세계 팬들을 끌어모았고, 방탄소년단 정국이 월드컵 주제곡을 부르고 오프닝 무대에 오르며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밖에도 한국 음식, 한국 영화 등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류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에도 또다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한국 드라마가 등장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죠. 실제로 지난 여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인물이 주인공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어젯밤 16화를 마지막으로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 15화에서 국내 시청률 25%를 기록하고 해외 OTT 플랫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 아들 모두 그간 넷플릭스 등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과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과는 조금 다른 장르이고 한국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한국 드라마의 저변이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나 인기가 있는지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파헤치다 왜 전 세계는 한국 드라마를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다양한 한국 드라마 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꽃보다 남자라고 불리는 곱슬머리의 이민호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심오하지도 않고 어떤 무거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지만 꽃보다 남자는 한류에 박차를 가한 중요한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꽃보다 남자는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의 16회 혹은 18회차의 방영분보다 많은 25화에 걸쳐 방영되었습니다. 이민호는 전형적인 황금빛 마음을 가진 나쁜 소년으로 공격적인 준표 역을 맡아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민호는 해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또 다른 드라마인 상속자들에서 김탄이라는 비슷한 캐릭터를 한 번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2년 후반기입니다. 한국 드라마들은 어려운 여정을 헤쳐나가면서도 굉장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박은빈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로 앞장서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녀는 연애 관심사인 강태호 역을 맡은 이준호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 김고은이 루이자 메이 올콧의 사랑과 가족에 대한 소설을 뒤집는 시리즈 작은 아씨들에서 열연을 펼치기도 했죠. 영화 촬영과 함께 스토리텔링 형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여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남성 주인공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쇼들은 여전히 오만한 남성 CEO와 같은 주인공이 거침없는 여주인공을 만난 후 부드러워지는 오래된 형식의 스토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남자 주인공에 대한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매력적이고 널리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류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2021년에는 디스토피아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경이로운 성공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영역을 더욱 공고히 했죠. 완고한 낭만주의자들에게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는 흐린 영혼의 향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서양의 드라마들이 다양한 커플들과의 관계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로맨스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스토리텔링이 흔들릴 때도 쇼를 수행하는 것은 주연들 사이의 강렬한 케미스트리죠.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한국 드라마는 16회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16시간 동안 부자 CEO와 비서의 로맨스만 봐도 위안이 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로켓신 미디어랩 두바이의 미국 탤런트 에이전트인 조안나 모야노는 한국 드라마가 느린 로맨스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들의 손에 오랜 접촉,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오래 지속됩니다. 마침내 키스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기뻐서 박수를 치고 100일 얼굴을 가립니다. 친밀감이 단지 육체적인 매력으로 오인되는 시대에 한국의 로맨스는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로맨틱한 유대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는 부모, 형제, 우정, 심지어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씁쓸하고 달콤한 완전함을 묘사합니다. 특히 그들은 대인관계를 기분 좋게 묘사하죠.
미국 시애틀 출신의 인도 역사학 박사과정 학생인 30세의 아난디 반도파디아는 한국 드라마가 그녀의 마음을 끄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모두를 위한 것이 있어요. 저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장르에 끌리는 편인데 한국 드라마 속 각각의 대인관계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 작은 면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속의 사회구조가 매우 현실과 연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직된 부모와 숨막히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이 종종 그들의 사생활에서 대상으로 여겨지는 상황까지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남아시아 현대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 타니시타 바타차르지는 대인관계와 아시아 사회에 대한 묘사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장밋빛 로맨스, 그리고 잘 어울리는 일상적인 관계들을 혼합할 줄 압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드라마 속 여성들이 탐색하는 사회구조에 매우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는 자신의 존재를 끝낼 수 있는 신부를 찾는 저주받은 도깨비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배우 이동욱이 연기한 저승사자와 한 집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둘은 음식과 집세를 놓고 종종 다투곤 했습니다. 이 저승사자는 검은 망토를 입고 낫을 들고 다니는 평소 우리가 떠올리는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병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회사원처럼 보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와 같은 등장인물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즐깁니다. 한국 드라마 내일은 인력 부족과 자금 부족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로 고통받는 저승사자들을 그려내기도 했죠. 29세의 스라반 바빌랄라는 그녀가 특히 도깨비를 즐겨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제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그런 걱정들을 모두 박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K-드라마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두 명의 주인공들 사이에 기분 좋은 사랑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일부 드라마에는 놀라운 SF 공상과학 요소들과 액션 요소가 녹아있기도 하지만 결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도깨비에 대해 더 말하면서 불멸, 도깨비, 저승사자와 같은 판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시청자들의 로맨스를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트랙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판타지 외에도 한국 드라마들은 최근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법과 주제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압된 트라우마와 슬픔을 민감하게 다룬 오징어 게임과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성공은 한국 드라마의 시각적, 예술적 표현력을 가진 매우 혁신적인 실험의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신선한 점은 평범한 삶에서 나온 그들의 현실적인 등장인물과 특이한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직업의 범위는 우리가 매일 만나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는 세계인 기상캐스터, 플로리스트 등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22세의 지모 씨는 그녀가 2009년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을 때 당시에는 한국 드라마가 그녀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는 그저 현실을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톤과 주제가 점점 진지해짐에 따라 저는 이야기와 캐릭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들은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주제, 가족역학, 사회계층 문제 등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저를 한국의 역사, 언어, 문화에 더욱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사하고 무엇을 먹고 등등 저를 다른 문화에 개방적으로 만들었죠. 한편 한국 드라마들은 그저 여성 시청자들을 위해 쓰여진 무성한 로맨스물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들은 그저 흐리멍텅한 로맨스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33세의 자라 피아즈는 이 점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제를 묘사하는 수많은 쇼들을 언급합니다.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그린 스카이캐슬, 계급 격차에 대한 사회평론을 언급하는 오징어 게임,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나의 아저씨,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쌈 마이웨이, 인생을 보여주는 응답하라 시리즈 등 사회를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한국 드라마가 세계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렇듯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문제는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사회를 괴롭히는 중요한 우려를 반영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이자 하이퍼링크스 미디어의 CEO인 이하라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종종 영화와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이 약간 질질 끌리고 질 좋은 대본에 정의를 주는 것만 선호했습니다. 제가 K드라마와 관객들을 흥미롭게 하고 그러한 흥미를 유지하는 그들의 방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만요. 2015년까지의 한국 드라마는 다소 질질 끌렸지만 2016년의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 16회 만에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재창조했고 관객들을 감상적으로 만들었죠. 한편 한국 범죄 스릴러들은 토론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팽팽하고 영향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칭찬받아왔죠. 예를 들어 이준기 주연의 아기꽃은 범죄 스릴러, 고통스러운 로맨스, 그리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소까지 모두 혼합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열성적인 팬인 36세의 여성은 K드라마가 그녀가 불안에 대처하는 것을 도왔으며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한국 범죄 스릴러물을 마구잡이로 시청하기 시작했고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삶의 몇 가지 불확실성과 근로시간의 감소, 그리고 임금 삭감으로 인해 몇 달 동안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 고맙게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 불안정한 감정과 정신 상태를 많이 조절할 수 있었죠. 몇 시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이 전반적으로 그녀의 정신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라마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점은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현실성의 수준, 그리고 디테일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고 한류는 이제 막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향과 이미지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안함,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실현시켜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해줍니다. 이런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매우 비현실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데 아마도 이것이 한국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